안녕하세요. 시니어 보물섬 채널찌기 미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생각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리고 결국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 문장은 세상을 비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 보호기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 생각합니다.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논리로 결론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이성은 믿음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을 통해 믿음을 바꾸기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고릅니다. 아주 오래전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원효 대사입니다. 원효는 의상을 만나러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깊은 밤 목이 몹시 말라 어둠 속을 더듬다가 그릇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물이 가득했고 그 물은 놀라울 만큼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원효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물을 단숨에 마십니다. 그리고 큰 만족을 느끼며 편안히 잠에 듭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동굴 안으로 빛이 들어오자 그릇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물그릇이 아니라 사람의 해골이었고 그 안에 고여있던 것은 썩은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는 순간 구토를 할 뻔합니다. 그러다 이내 멈추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달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역겨운가? 물이 변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한 것인가? 그 순간 원효는 깊이 깨닫습니다. 물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달게 만든 것도 역겹게 만든 것도 모두 마음이 먼저 믿은 결과였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원효는 길을 돌려 형식보다 마음을, 교리보다 깨달음을 중시하는 새로운 길로 들어섭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허락한 해석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건국자 이성계는 즉위 전후로 불교 고승 무학대사와 자주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에 무학대사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전하께서는 부처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전하의 눈에는 제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성계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합니다. 내 눈에는 스님이 돼지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자 이성계는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스님의 마음에는 부처가 가득하니 내가 부처로 보였을 것이고 내 마음에는 아직 욕심과 번뇌가 가득하니 스님이 돼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동양 고전에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는 말들이 많습니다. 견강부에 이미 정해둔 결론에 맞게 사실을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태도, 아전인수, 세상의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려는 마음, 일엽장목,
눈앞에 잎사귀 하나에 가려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상태. 이 말들은 모두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사실보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데 더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옳다 한다. 이 말은 사람이 고의로 거짓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인가를 묻기 전에 내 생각과 같은가를 먼저 묻습니다. 같으면 쉽게 믿고 다르면 쉽게 의심합니다. 믿음은 판단보다 언제나 앞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 한 사람은 말합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야.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저건 가짜 뉴스야. 사건은 하나지만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말합니다. 어둠 속 동굴에 묶인 사람들, 그들이 보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현실의 전부라 믿는 사람에게 누군가 밖의 세상을 말해주면 그는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실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진실보다 익숙한 믿음을 더 안전하게 느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진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진실은 이미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언도 믿고 싶은 사람의 말이면 약이 되고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말이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우이독경, 소 귀의 경을 읽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보려 하면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하면 들리지 않는다. 확신은 가장 편안한 감옥입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사람은 질문하지 않고 질문이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원효의 해골물은 특별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수없이 많은 해골물이 있습니다. 칭찬으로 들리면 달고 비판으로 들리면 씁니다. 말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듣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실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이야기를 믿고 있는가? 사람은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겸손해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덜 확신하고 조금 더 천천히 믿고 조금 더 오래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당신의 시선은 분명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상 시니어 보물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